20년간 뉴욕 경찰로 일하며 수많은 범죄 현장을 누빈 타이슨 살라바에게 삶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과거의 총격전, 인질 협상, 동료의 죽음 같은 트라우마는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정신적 충격은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이어졌고 그는 경찰직에서 조기 퇴직했다. 그 무렵 그의 딸 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빠, 나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기로 했어.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낯선 문화, 언어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딸을 데리고 해외로 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담당 심리 상담사는 말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라면 더 좋지요. 여기에 셀리의 간절한 눈빛이 더해졌다. 결국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한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익숙지 않은 말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는 그를 더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경찰로서 훈련된 습관은 주변 사람들의 표정, 동선, 거리의 CCTV 위치까지 놓치지 않게 만들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늘 위험을 상상했다. 소매치기, 유괴 테러.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하게 운전하는 차량들, 그리고 기사와의 소소한 대화. 딸하고 같이 왔어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한국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택시 기사의 미소는 따뜻했다. 차창 밖 풍경은 점차 그를 긴장에서 풀어주기 시작했다. 아직은 낯설고 조심스럽지만 뭔가 새롭고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미묘한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시차로 인해 깊은 밤까지 잠들지 못한 타이슨은 결국 호텔에서 나와 산책을 하기로 한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뉴욕이라면 절대 혼자 걷지 않았을 시간대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을 더듬었지만 이젠 총도 없다.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리로 나섰지만 이내 그는 충격을 받는다. 거리엔 사람이 많았다. 젊은이들은 길거리 음식 앞에 줄을 서 있었고 혼자 이어폰을 낀 여성들은 느긋하게 걸어다녔다. 어떤 여성은 심지어 핸드백을 의자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이건 믿을 수 없어. 타이슨은 중얼거렸다. 뉴욕이었다면 벌써 도난당했을 상황이었다. 그는 무작정 걷다가 한 감자탕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 접한 한국 음식은 낯설었지만 의외로 입맛에 맞았다. 가게 안에서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한국인 교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요.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범죄율도 낮고요. 타이슨은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그는 여러 질문을 던졌고 교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범죄율 통계, 경찰의 대응 체계, CCTV의 밀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문화까지. 그제서야 그는 한국 사회가 자신이 알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사고방식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경계 속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셀리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원에도 다니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때론 늦게 귀가하는 일도 많아졌다. 타이슨은 그런 딸의 모습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다. 그는 늘 창문을 열어놓고 셀리가 오는 소리를 기다렸고 약속 시간보다 5분만 늦어도 불안감이 엄습했다. 결국 어느 날 밤 그는 셀리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몇 시인 줄 알아? 왜 연락도 없이 늦게 다녀? 이건 책임감이 없어. 아빠, 난 단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숙제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과민하게 굴어요?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셀리는 눈물을 흘리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학교 측은 상담 교사와의 면담을 제안했다.
교사는 두 사람과 따로 또 함께 면담을 진행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셀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만 숨막히는 보호에 지쳐 있어요. 타이슨 씨는 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타이슨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불안이 딸에게까지 전염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는 셀리의 방 문을 두드렸다. 미안하다, 셀리. 아빠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하지만 이제 널 믿고 조금은 멀리서 지켜보려 한다. 셀리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아빠도 힘든 거 알아요. 나도 이곳에서 자라고 싶고 아빠가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마음을 열고 대화한 그 한 번의 순간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후 타이슨은 셀리에게 일정 수준의 자유를 허락하기 시작했다. 귀가 시간을 정하되 셀리의 의견을 반영해 유연하게 조정했고 딸이 나갈 때는 미소로 배웅했다. 물론 여전히 그는 밤마다 창문을 바라보며 귀가하는 발소리를 기다렸다. 그러나 딸이 약속을 지키고 언제나 안전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런 밤이 이어질수록 마음속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어느 날 셀리는 친구들과 자원봉사를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줬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모습, 함께 웃는 친구들, 거리 청소를 하는 풍경. 타이슨은 사진을 보며 문득 자신이 보지 못했던 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셀리는 성장하고 있었고 그 성장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밤 산책 중 다시 감자탕집을 찾아갔다. 주인장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이제 한국에 좀 익숙해지셨죠? 타이슨은 웃으며 말했다. 응, 이젠 여기서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있는 중이야. 한국은 더 이상 낯설고 경계해야 할 공간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이곳은 회복의 장소, 딸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무대,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가능성의 땅이었다. 경찰이라는 무거운 정체성 너머,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타이슨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그는 자신이 점점 이곳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작은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들려오는 비명 소리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한 타이슨은 소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낯선 남자에게 위협당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놀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찰로서 20년간의 경험이 몸 깊이 새겨져 있는 그는 곧바로 상황을 분석하고 망설임 없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없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현장을 안전하게 통제했죠. 사건은 곧 SNS를 통해 퍼졌고 외국인이 용감하게 여성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지역 커뮤니티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 짧게나마 그의 얼굴이 등장하자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타이슨을 향한 존경과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슨 자신은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PTSD의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물러갔고 한국이라는 이 낯선 나라가 이제는 그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신감과 소속감에 놀라워했고 처음으로 이 땅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사건 이후 타이슨 살라바는 생각보다 빨리 지역 사회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외국인 전직 경찰관이 여성 시민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가 묵고 있던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게 되었다.
평소에도 이웃들에게 인사하며 조용히 지내던 타이슨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이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며칠 뒤 동네 자율방범대에서 연락이 왔다. 정식 경찰은 아니지만 야간 순찰에 동행하거나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돕는 등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참여해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주저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몇 해 동안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현장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자괴감에 시달려왔고, 그러다 PTSD까지 악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제안은 달랐다. 억지로 시킨 것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닌 순수한 존중과 요청이었기 때문이다. 타이슨은 고민 끝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수락했고, 매주 2번씩 동네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야간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처럼 눈을 반짝이며 영어로 질문을 던지는 중학생들,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노인,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는 상인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한국이라는 땅이 낯설기만 한 장소는 아니란 걸 실감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순찰 중이던 타이슨은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무리에 시선이 머물렀다. 문득 떠오른 건 자신의 어린 시절이었다. 미국 뉴욕의 빈민가에서 자랐던 그는 어린 시절 안전하다는 개념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고, 늘 위험 속에 자랐던 기억이 선명했다. 지금 눈앞의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도 웃으며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멀리서 지켜보며 안심하고 있었다. 그 장면이 주는 평화로움에 타이슨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자신이 한때 잊고 있던 공동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딸 셀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사회에 녹아들어가고 있었다. 셀리는 교환학생 모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타이슨은 지역 주민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처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마치 봄날의 나무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듯 타이슨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정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매일 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예전처럼 불안과 경계심 대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웃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가로등 불빛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이라는 땅이 그에게 안정과 기회라는 단어를 되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타이슨은 평소처럼 동네 순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딸 셀리가 흥분한 얼굴로 그를 향해 외쳤다. 아빠, 지금 뉴스에 나왔어. 진짜야.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셀리는 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 영상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다름 아닌 얼마 전 골목길에서 어린이를 보호했던 사건과 함께 외국인 전직 경찰관 한국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짧은 인터뷰 영상도 함께였다. 순찰 중 우연히 만난 지역 방송국 기자가 가볍게 질문한 것들이 편집되어 방송된 것이었다. 타이슨은 인터뷰 당시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대로 나갔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답했던 말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매체에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날 저녁,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는 이웃들은 타이슨을 마치 영웅처럼 대했다. 뉴스 잘 봤어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라는 말들이 쏟아졌고, 편의점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간식을 포장해 건넸다. 이런 관심이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타이슨은 원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PTSD 이후로는 더욱 조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오랜 경찰 생활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범죄 현장을 목격했고,
때로는 동료를 잃는 아픔도 겪었다. 그런 경험 속에서 누군가의 보호자라는 자부심은 점점 무너져갔다. 그러나 지금 이 낯선 한국에서 그는 다시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그것이 작지만 깊은 위로로 다가왔다. 그의 이야기는 곧 각종 커뮤니티와 온라인 포럼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외국인, 진짜 경찰 정신을 가진 사람, 우리 동네의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일부 언론사는 그에게 더 긴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타이슨은 고민 끝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방송에서는 그가 뉴욕 경찰로 일했던 시절, PTSD를 얻게 된 배경,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SNS 계정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PTSD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퇴직, 경찰, 군인, 응급구조대원들이 그의 이야기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읽은 순간 타이슨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그는 딸 셀리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둘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함께 걷는 그 발걸음마다 믿음이 느껴졌다. 셀리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제야 진짜 아빠가 웃는 것 같아. 타이슨은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이 땅은 그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 곳이었고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다.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날. 타이슨은 여느 때처럼 아침 산책을 하며 동네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한쪽 벤치에는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솔 아래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 이 평화롭고 정겨운 풍경이 타이슨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한때 그는 매일 총성과 사이렌 소리에 쫓기며 살았고 언제 또 끔찍한 범죄를 마주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어두운 밤에도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며 걷고 이국의 언어로 안녕하세요라며 웃는 얼굴들을 마주한다. 그 낯설기만 했던 언어가 지금은 어느새 마음에 스며들어 익숙해졌다. 셀리는 이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다. 아빠, 나는 여기서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무심히 내뱉은 이 말은 타이슨의 가슴을 울렸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평온함, 자부심,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 그 모든 것을 이곳, 한국에서 다시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는 단지 안전해서가 아니다. 사람들 때문이다. 낯선 외국인을 환영해준 따뜻한 시선, 그의 과거와 상처까지도 존중해준 이웃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배려와 품격. 그 모든 것이 타이슨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결국 하나의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게 만들었다. 한국은 나에게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입니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벚꽃잎이 흩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엔 따뜻함이 실려 있었고 그 따뜻함은 그의 영혼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곳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